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자, 오늘은 세인쌤 문물 하려고 영상을 켰죠? 맞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음. 문물 질문들을 미리 받아서 오늘 유튜브에 올린다고까지 이미 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자, 인공 입학 전에 토익 몇 점 정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거 붙었나 봐요. 오. 붙었으니까 입학 전이라고 했겠죠? 오. 일단은 너무 축하드려요. 우선은 우리는 이렇게 일단은 붙었다고 생각하고 네. 입학 전에 토익을 일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토익 그쵸. 점수는. 그리고 일단은 교수님들께서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다 한 명씩 면담을 할 거거든요, 학생들. 그랬을 때 교수님 저는 뭐 토익 80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예뻐 보이겠죠? 그쵸.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적어도 최소 그 지원할 수 있는 600점 이상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월 개강반은 12월 7일이랑 14일 이렇게 두 번만 수업을 듣는 건가요? 아니요. 스타트 시점이 7일 혹은 14일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부터 4, 5주 우리 이제 기본 과정. 기본 과정 동안에는 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 둘 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10시가 조금 더 편하면 7일로 오면 좋을 것 같고 4시가 조금 더 편하면 14일에 오면 될 것 같아요. 14일에 오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기본 반인 경우에, 개강반인 경우에는 기본 과정 그 4, 5주 동안에는 그 정해져 있는 요일, 만약에 내가 7일 반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토요일 10시 반으로 4, 5주 동안 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되고 4, 5주 뒤에는 본인이 원하는 요일이랑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선생님 호서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호서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률로 인했을 때 나쁘지 네. 않을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험표의 사진이랑 실물이랑 많이 다르면 합불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약간 AI 사진이면 좀 약간 깰 것 같긴 해. 뭔지 알지? 어. 주민등록증 만들었을 때 본인이 아닌 사진을 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보정 많이 한 거 말고 저였으면 그냥 차라리 그 수험표 사진처럼 학생다운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보다 조금 못 나온 거 냈어요. 일부러? 나는 실물빨이다 이런 걸로? 좋아요. 근데 요즘에 뭐 영상 면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다르지만 않으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수시 2차 원데이 클래스 일정은 없나요? 우선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네, 집중하기에도 맞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은 우선 집중을 할 겁니다. 집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경인여자대학교 예비 몇 번까지 돌까요? 이게 작년보다 경쟁률이 다 올랐다 보니까 작년 예비를 사실 믿을 수는 없을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면 한 번 더 작성을 지원을 하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막 20번이다 하면은 솔직히 괜찮은데 나 만약에 작년에 200번까지 빠졌는데 내가 막 180번이다 하면은 저였으면 맞아. 다시 한번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1차의 결과를 조금 애매하게 받았는데 2차에 떨어지면 그러면 나는 떨어진 거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1차랑 2차는 아예 거야. 별개예요. 그래서 1차 그 예비는? 예비도 따로 돌고 맞아요. 2차 예비도 따로 돌아요. 자, 그다음에 재수생인데 내년 3월부터 크루즈 타냐도 인공 26년도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우선 재수 반수 상관없이 내년 입시를 준비를 한다면 3월부터 다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보세요. 크루즈 학원 등록 상담 12월 초에 가면 너무 늦나요? 고2예요. 우선은 그 늦는 거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짧게 준비하고도 집중해가지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 맞아요. 반면 너무 길게 준비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1년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특출난 게 뭔가 어필할 만한 것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일찍부터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선은 일단은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저였으면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한 번 등록을 했을 때 입시 끝날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였으면 조금 일찍 등록하는 게 본인한테는 일단 수업을 적어도 최소한 3-4번 정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조금이라도 일찍 다니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원은 등록금 제도이기 때문에 일찍 등록하든 늦게 등록하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더 빨리 보고 싶다면 빨리 오는 걸로. 당장 내일 오세요. 네. 자, 그다음 눈웃음이 잘 안 되는데 꿀팁 있을까요? 저 보여주세요. 지금 거의 한 7문제 계속 이러고 계시고. 아니 근데 꿀팁 알려주세요. 눈웃음은 사실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이 눈꼬리랑 입꼬리가 최대한 계속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웃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눈웃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눈을 감으면서 웃었던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제 근육이 약간 이렇게 예쁘게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웃는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웃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눈 꼬리 밑에 쪽을 최대한 위쪽으로 내리고 입꼬리를 최대한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눈웃음의 포인트는 또 애교살이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이 없으면 좀 그리면서라도까지 좀 눈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인공 최초 패스입니다. 입학하기 전 무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축하해요 또. 자, 뭘 하면 좋을까? 우선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탈색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인공 합격을 받고 나서 바로 탈색했어요. 이제는 내가 승무원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시는 탈색을 하고 이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승무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만두었을 때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좀 그쵸. 나이가 있는데 탈색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그랬으면 나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아직 이제 곧이에요. 이제 곧 거의 어두운 곧이에요. 머리로. 그래서 나는 바로 탈색을 했고 그러니까 못 해본 이제 내가 승무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못 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조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 한 2월까지 그리고 한 2, 3월부터 이제 진짜 입학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목표 자체가 졸업 전에 승무원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얘가 언제까지 토익 몇 점을 취득을 할 거고 학점은 몇 점 이상으로 취득을 할 거고 이런 걸 다 좀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뭐 학원을 다닐 건지 이런 걸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크루십에서 항공 경영 수시 지원한 사람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붙은 사람도 있죠. 네. 보통 남학생은 항공 경영을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여학생은 좀 항공 운항을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항공 경영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같은 공항에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운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객실 승무원이고 이제 경영은 지상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일하는. 그 다음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미래에도 꾸준히 있을까요? 제가 좀 어려서 미래에도 승무원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쵸. 우선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없어지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 승객들이 불안해서 본인이 만약에 승객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로봇이라면 본인은 탈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못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는 정말 살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기차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만 비행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에서 절대 로봇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기장이 로봇이어봐. 난 무서워서 진짜 난 못할 것 같아. 일단 항공업계 자체가 죽겠죠. 그쵸. 그러면. 그래서 기장과 승무원은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차의 메이저 전부 예비도 못 받았는데 2차 감원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와 2차는 아예 다른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1차는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지원을 하는 거라서 이제 원래 1차 합격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3,400명 중에 막 몇십 명 이렇게 뽑는데 그거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2차 때는 대신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1차랑 똑같이 면접을 간다 이러면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2차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시고 뭐 샵 안 갔다 왔었으면 샵도 한번 갔다 와보면서 나한테 제일 예쁜 메이크업을 한번 찾아보고 일단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으면 답변을 좀 다시 메이킹 한다거나 해서 좀 2차 때는 1차와 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면접관의 운도 난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1차에 만약에 들어갔던 면접장,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똑같다는 거겠죠? 2차에도 같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그거는. 왜냐면 취향이라고 하죠. 사람도 이런 사람 좋아하고 저런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 아마도 조금 힘들어요. 맞아. 근데 아예 0%는 아니고. 근데 되도록이면 다른 면접장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면접 볼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몸 긁기라는 안 되겠다.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연습을 시킬 때 친구들 모이면서 보거나 할 때 저희는 벌이 쏘더라도 쏘여라. 여기에 목이 물려. 목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해서 모이면서 보는데 목이 앉아서 물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에 목이 물렸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럼 너무 그거는 좀 각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면접을 보는 자체가 이 친구의 태도나 행동을 좀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산스럽거나 잔행동들이 많다 보면 나중에 승무원을 할 때에도 이 친구는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겠구나 라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잔행동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인하공전 합격생들 선배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 공통점은 우선 자연스럽고 보이스도 들었을 때 편안해요. 우선 이미지들은 다 달라요. 솔직히 키가 큰 친구들이 이번에 많긴 했지만 키 작은 친구들도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도 이번에 조금 한 4등급 정도 되다 보니까 내신도 지금 아직 2학년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최대한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성실하게도 학원을 나온 친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 키가 작은 편인데 답변에 녹여서 어필하는 방법이 뭘까요? 키가 작은 편인데 이거를 어필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키나 자세나 이 외적인 게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라든지 아니면 본인 어학 실력이라든지 최대한 안 보이는 걸로 어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키 160인 분들도 메이저 대학교 합격하신 분 있나요? 합격증 보면 다들 키가 크셔서. 있어? 163은 있어요. 이성. 이번 메이저 대학 1차 기준으로 162, 3인 친구들은 있고요. 2차 때는 혹시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작년 기준으로 156 친구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 대학에 그러니까 키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귓볼 2개, 귓바퀴 1개 피어싱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 돼요 우선. 귓볼도 그렇고 귀 피어싱도 그렇고 착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뺀 자국은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끼고 들어가진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많이 늦을까 고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그럼 민주쌤 밀 수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 너 늦었어. 빨리 오셔야 돼요. 너무 웃겼어. 네. 그 다음에 개강반, 정규반 차이가 있나요? 개강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과정 4, 5주가 끝나면 정규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메이저 항공과에 가고 싶어요. 근데 스펙이랑 성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면접으로 커버 가능한가요? 면접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대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완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자체가 지금 스펙이라는 거는 딱 본인이 봤을 때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이 부족하면 면접에서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후천적인 노력으로 많이 스펙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인하공전 항공경영이랑 중부대가 붙었는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꿈이 객실 승무원이라면 그 중부대 항공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그냥 방에서 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하공장. 가면 좋을 것 같아. 또 2년제랑 4년제 차이니까 또 맞아요. 2년제는 또 짧게 준비하고 취업을.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4년제는 또 천천히 공부하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 2년제, 4년제 한번 비교해보시고 본인 꿈을 한번 비교해보시고 네.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2년제, 4년제는 여러 방면으로 차이가 많나요? 이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년제는 취업이 내가 빨리 취업하는 게 목표다 하면 2년제, 나는 경험이나 스펙을 더 쌓고 싶다 하면 4년제를 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항공과 말고 승준생 관련도 올려주세요. 승준생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다음에 요즘 보이스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는 낮게 누구는 높게 톤을 잡으라고 해서 헷갈려요. 꿀팁 있을까요? 약간 이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음.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상상되는 보이스가 있는데 그거랑 너무 다르다 이러면 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되게 마르고 되게 왜소해. 근데 목소리도 얇아. 이러면은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 이 친구가 뭐 일을 하다가 쓰러지진 어, 않을까 어. 뭐 이런 걱정도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완할 수 있는 보이스. 이거는 개별로 실제로 가서 얘기해야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ABC 절대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 제외하고 성적이 산출되는 건가요? 네, ABC나 뭐 패스, 뭐 나패스 이런 거는 제외되고 성적으로 그 숫자로만 등급이 나오는 걸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Q&A를 열도록 할 테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